다음으로 좀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2006년에 그 한명숙 총리 이후에 20년 만에 여성 총리 지명이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가 그런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음하고 시옷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한정숙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하시던데, 어쨌거나 그 여성 총리가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한성숙 총리도 많이 인식하실 거고 더 일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헌정사적으로는 뭐랄까 정치인 출신이 아닌 또 그 전혀 정치권에 몸담았지도 않았고 공무원도 하루도 안 해봤던 분이 이제 총리가 된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 또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이런 실용 노선에 걸맞는 성과 이런 것들을 꼭 내주시는 총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총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리가 그간에 보면은 존재감이 없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정치적 어떤 거물들이 총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공무원 출신들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소위 의전 총리, 대독 총리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성숙 총리가 국무총리의 새로운 어떤 모델 이런 걸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오히려 그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보다는 아무래도 현직 총리는 다선 의원이시고 정치인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이 부분은 좀 총리가 만약에 되면 어떻게 극복하실지. 네,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고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총리가 시대에 맞춰서 다른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구된 부분들은 분명하게 있을 거고, 제가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제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것도 그러니까 총리로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지 본인이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총리는 항상 우리가 예전에 이제 조금 뭐랄까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기억나는 의미 있던 분들이 이해찬 총리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책임 총리로서 상당한 권한 이양을 받고 성과를 냈던 그런 총리로 기억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때 정홍원 총리라고 하는 분은 총리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다음 사람이 낙마하고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냥 자리를 지키다가 좀비 총리라는 소리를 들은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총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상을 스스로 정립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어떤 정치적 경험이 없이 그 총리가 되신 분들 중에는 이회창 총리가 또 있었거든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 때. 이분이 대법관 하다가 감사원장 됐다가 소위 말하는 대쪽 총리라고. 총리가 돼가지고 대통령하고 맞서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대권 후보가 되고 뭐 이런 경로를 또 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하고 너무 맞서면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고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뜻만 그대로 수행하면은 별 의미 없는 그냥 바지 총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또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권한을 위임받고 행사하면서 본인이 챙겨야 될 일에서 확실하게 성과를 내는 이런 총리가 되시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건데, 이제 대통령하고 어떻게 그 업무를 정할 것인지를 잘 협력하셔야 되겠죠. 근데 저기 이제 청문회를 좀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중기벤처 장관 청문회 때도 좀 나온 얘기긴 한데, 주택 네 채 소유한 게 또 아마 벌써 쟁점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현재는 세 채를 처분 중이고 이미 한 채는 뭐 매도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인사검증도 좀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세요? 어떠세요?
저걸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정권 출범 초기에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으로서 청문회를 하는 것과 네. 이번에 이제 총리로서 이틀간의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장관 청문회 때도 저게 똑같이 문제가 됐고 네. 처분하겠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하여튼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좀 뭐랄까 그 아픈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제 한 채 팔았다고 하는데 뭐 차익이 뭐 몇십억이었다는지 네, 이런 소리로 30억이었다. 또 이제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고 어떻게 이제 그거를 잘 돌파할지 혹은 모면할지 일종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부정축제가 아니고 정당한 어떤 노력의 결과물로 재산을 갖고 있는 걸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혹시라도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다거나 또 뭐 부도덕하게 그 남의 눈에 피눈물 흘려가게 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거나 아니면은 또 꼼수를 부려가지고 뭐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뭐 이상한 네. 뭐 지분 나누기나 뭐 수법을 썼다거나 뭐 이렇게 된다면은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에서 쭉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혹은 뭐 재산 증식 수단으로 그러니까 투자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눈높이하고 얼마나 맞는지 이게 이제 또 쟁점이 되겠죠.